그래서 그렇다면 보가이 자세에서 발생되는 골반을 생각하게 좀 봐볼게요. 배 깔고 누워있는 거예요. 오픈 카이넥트 체인이라고 하죠. 왜? 우리 대부분 단축 검사한다고 우리가 단축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톰슨 테크닉 할 때 배 깔고 누워서 이렇게 딱 검사하잖아요. 프롬 포지션에서. 그럼 도대체 프롬 포지션 때는 도대체 어떠한 생격학적인 움직임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골반에 보가이 자세에서 나와 있는 골반의 생격학적인 걸 사슬반에서 먼저 봐볼게요. 누워있는 사람 봐봐요. 골반에 전방경사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기 좀 누워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당연히 전방경사 돼 있잖아요. 엉덩이 뻥 튀어나잖아요. 전방경사 돼 있죠? 후방경사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배갈고도 좀 전방경사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방경사 돼 있죠? 또 장골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전방회전 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전방경사 돼 있으니까 전방회전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전방회전 돼 있고요. 그럼 고관절은 당연히 요 누워있는 사람 요거 좀 외회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배 깔고 누울 때 다리 이렇게 벌리지 않잖아요. 외회전 안 시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가 있지, 지금. 이렇게 누워야 편하지. 이렇게 쓰면, 불편해서 어떻게 써요, 이거? 하지만, 스파인 포지션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있는 게 편하죠. 이렇게 해서 미치지, 이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반응이 없네. 힘드네. 좀 리액션 좀 해줘요. 네? 과외할 때 이러면 죽어요. 애 죽습니다. 네. 요추는 당연히 전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생육학적 사슬 반응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골반에 더미넌트한 움직임을 보자고. 더미넌트한 주 움직임이야. 이게 더미넌트한 움직임 볼게요. 오픈 카이네틱 체인 때요. 오픈 때요. 이게 들어 누웠을 때요. 우리가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 때 이런 게 있을 때는요. 봐보세요. 골반에서요. 골반의 더미넌트한 움직임은 이렇게 있을 때는 장골이에요? 청골이에요? 네? 장골이죠. 다리랑 붙어있는 게 장골, 고관이랑 붙어있는 게 지금 장골이죠. 네. 그죠? 장골. 하지만 누워있을 때는 누구예요? 전만을 유지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척추랑 붙어있잖아요. 네. 청골이 도미넌트한 거야. 이해 간가요? 그때는, 보가일 때는 청골이 도미넌트예요. 네, 척추의 움직임의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추의 전만을 발생시키고. 이해 가시죠? CKC에서 아까는, CKC에서는 장골이 도미넌트하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보가이 자세에서 발생되는 청골의 ASR과 PI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됐죠. 장골은 전방 회전되어 있다고 했죠. 그쵸? 장골은 전방 회전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장골은 전방 회전되어 있어요. 하지만 OKC에서의 척추의 움직임이 더 도미넌트하다고 이야기했죠. 네. 뭐 척추하고 연결된 게 누구예요? 천추죠. 천추의 움직임이 더 도미넌트한 거예요. 근데 장골이 전방 회전되어 있잖아요. 근데 척추의 움직임이 도미넌트하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장골이 상대적으로 전방 회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골이 상대적으로 전방 회전됐으면 청골은 뭐가 된 거예요? 카운터 뉴테이션이에요. 청골이 카운터 뉴테이션 되는 방향을 뭐라냐면 우리가 AS 활주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앞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AS 활주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청골에 AS 활주가 일어나요. 그때 청골의 상대적인 전방 회전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청골이 카운터 뉴테이션 돼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 불안한 게 노출돼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이때 어때요? 왜 불안해요? 카운터 뉴테이션 요추가 후반으로 되면서 디스크 남력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게 불안해지게 되잖아요. 요추 불안정 상태에 노출이 돼. 즉,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불안해. 우리 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화 되려고 노력해. 그때 바로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누웠을 때. 누웠을 때 바로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안정화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요추의 전만을 어떻게 좀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시작합니다. 이때 작용한 게 바로 청골의 뉴테이션이 이제 발생이 시작해요. 카운트로 갔다 뉴테이션이 발생돼요. AS 활주에 이미 일어났다가 이제 뉴테이션으로 나 뉴테이션으로 가야 돼. 이때 바로 청골의
PI 할주가 발생이 됩니다. PI 할주라는 거는 힘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나 힘 갈 거야. 뉴테이션 간 걸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PI 할주가 그때 발생이 돼요. 그때 상대적으로 후방 회전이 발생, 장으로 상대적인 후방 회전이 발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다시 볼게요. 요추 안정화를 위한 장골의 상대적인 이 후방 회전이 바로 단족을 유발시킵니다. 그때 단족이 유발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 단족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AS 할주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PI 할주의 생력학적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말했죠. 장골에 후방 회전을 하면은 짧아진다겠죠. 내가 후방 회전 해볼게요. 봐요. 장 후방 회전 다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이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다리 길이를 딱 했는데 짧아지는 게 보이는 거 뭐냐면 AS 할주와 PI 할주의 충돌 현상에서 발생되는 이런 하나의 생력학적 충돌 현상이 보인 거라고. 왜? 요추 전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요추 전만을. 쌤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저 허리하고 네. 저기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엉덩이 잡고 힘이 어디 들어간 거 봐보세요. 후방을 재볼게요. 가요. 짧아지게끔 만들어볼게요. 인적으로 제가 후방에 허리 힘 들어가죠. 네. 신전되면서 허리 힘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대퇴 해주고 좀 더 힘 들어가죠. 네. 조금은 엉덩이에 힘 안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 이런 근육 불균형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냐? 다음처럼 와요. 보가이 상태에서 청골 뮤테이션에 대한 PI 할주가 발생되면 상대적인 후방에 대한 발생이 되겠죠. 그때 골반의 전방 병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족을 발생시켰잖아요. 아까 단족 발생한 거 봤죠? 발생했죠. 이때 하부 요추 신전근하고 고관절 신전근의 과부하 걸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쵸? 또 하나. 이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관절 중에 대퇴 이두근에 힘이 들어가요. 왜? 실제 대두근에 힘이 안 들어가요. 대두근에 지연성 수축이라고 여기는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언제 봤어요? 이것과 유사한 게 과도한 하지의 내적, 과도한 평발화 현상이 있을 때, 과도한 평발화 현상이 있을 때 전방 회전이 많이 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쪽 다리는 단족이었어요? 장족이었어요? 단족이었죠. 과도한 평발화 현상이 있을 때. 그것과 똑같이 발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신가요? 그래서 이런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의 불균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말초에서 일어나는 고위성 감각 신호라는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갔을 때 중추신경계의 프로세싱에 의한 근육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촉진된 신경신호에 과부하 걸리면 허리에 과도한 신전근의 긴장이 발생돼요. 상대적으로 억제된 신경에 의해서 대둔근이나 복부는 약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신경학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단족 현상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제가 제 해석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검사하는 게 톰슨 테크닉이에요. 톰슨 테크닉은 생력학적인 이상,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냐를 보면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이런 신경학적 불균형이 어떻게 왔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신경학적 현상을 보고 검사하는 거예요. 신경학적 현상에 의해서 근육의 길이라든지 근육의 반응을 보는 검사가 그런 검사지, 다리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러게 돼버렸어. 이게 지금 얼마까지 해서 3, 40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0년 이상.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많지가 거의 없어, 그런 농도. 톰슨 테크닉의 뭐 골반, 뭐 장족,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톰슨 테크닉에서 그러잖아요. 목 돌릴 때 반응 어쩐가 보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맞죠? 데리파이드 검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베라필드 검사할 때 그렇게 하죠. 경추에 회전이 있을 때 다리 길이나 변화라든지 보고 하잖아, 베라필드 때. 그거는 생명학적 검사가 아니라고. 신경학적 검사라고. 전혀 틀린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이게 단족인지 장족, 그거 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걔네들이 의도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고 있어. 그래서 단적 교정을 볼게요. 여기 말을 이쁘게 썼어요. Functional Full Spine Technique라고. 이 사람은 한의사일까요? 의사일까요? 물리치료사일까요? 아니면 의료 유사 업종에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 같아요? 써졌잖아요. PI는 치료해준다고 눌러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기존의 2D적인 개념에서 나와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물치사도 있구나, 생각해봐. 다시 할게요. 의사일까요? 한의사일까요? 물치사일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보는 카이로프락터일까요? 아니면 의료 유사업자일까요? 일단 책이 많습니다. 네? 아이, 내가 한의사 강의, 한의사를 내가 보진 않았겠죠. 제가 이 PI 요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 자료 안 나와 있더라고, 대부분. 양반의사야, 양반의사. 양반. 이게 어디, 펑셔널이란 말을 어디다 집어넣어? 이게 기능적이야, 이게?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건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 봐보세요. 단족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단족 방향에 교정했는데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단족이 돼 있는 상태에 놓일 때, 단족이 되든 장족이 되든 똑같이 교정을 하잖아요? 효과 똑같아요. 효과가 똑같다고. 뭘 해도. 왜 그러냐면, 단족일 때 이렇게 하죠. 순간적으로. 단족이 왔어요. 그러면, innovational overloading이라고 해요. 예?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과부하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과긴장에 빠져 있어. 그럼 우리가 드롭을 하기 위해서 이걸 올려주잖아요, 지금. 쑥 올려주죠.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럼 어때요? 긴장된 게. 순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때 드롭 빵 쳐요. 신장 반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스트레치 리프레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스트레치 리프레스라는가 순간적으로 다리가 탁 맞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리 커서 걸어 다시. 그래서 다시 느껴나 떠틀어져 있어요. 이해가요? 쉬워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생쇼를 하거든요. 다리 길이 손상한다. 그런 연주에서 된 거고, 제가 만든 이 바이언 미케니컬 드롭 테크닉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참고로 비틀림의 이용의 패턴을 어떤 거냐 봐요. 단족적은 어때요? 전방 이전이 있잖아, 지금. 전방 이전이고. 장족적 후방 이전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AI, 뭐가 다 있어요, 여기는? PS가 된 거잖아요, 지금. AI, PS잖아요. 그러면, 여기 짧고 여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뒤에서 누르려면은, 아니, 앞쪽으로 돌아가는 놈을 내가 누를 수는 없잖아, 지금. 이걸 내가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을 눌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눌러주는 게 아니야. 이 환자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에 따라서 청골의 움직임의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만약에 스테이블한 거는 어때요? 뮤테이션이 많이 되겠잖아. 그 카운터로 돌려줘야 되잖아. 장골은 앞으로 밀어준다 치더라도, 긴 쪽에서. 그죠? 만약에 이 환자가 언스테이블해. 카운터로 돼 있어. 그럼 어때요? 한 뮤테이션 눌러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같이 눌러주고. 눌러주긴 하되, 청골에 뮤테이션 되냐, 카운터 뮤테이션 되냐, 방향에 따라 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진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드롭 테크닉을 할 때,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왜 언스테이블 디스크 환자 할 때 왜 드롭 테크닉을 안 한 줄 알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또 하나 잘못 쳤다가 환자 죽으니까. 그래서 금기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BDT는 언스테이블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아.
왜? 생명학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해 가신가요, 이제? 그래서 저는 언스테이블 할 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요. 언스테이블에서 경막성 자극이 와서 인플라메이션이 오죠. 스테로이드 할아버지를 써도 바로 안 좋아져. 왜? 디스크 내 압력이 바로 안 떨어지죠. 그럼 이 환자 계속 아파. 근데 허리에다가 신경치료하던 스테로이드를 엄청 트리암신을 엄청 박아놓어도 똑같이 아프다고 환자가. 기어 댕긴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했던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스테이블로 갈 수 있게끔 디스크 내 압력을 줄여주잖아요. 교정에서. 그럼 바로 쭉 빠지죠. 훨씬 편안하게 환자가. 제가 만든 이 법칙은 아까 같았어요. 무조건 양적 평발화 현상이 존재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 내 비틀림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는 치료예요. 이 치료. 그래서 추나요법이나 일부 잡스러운 도수 치료, 그 다음에 이 제가 만든 거예요. 닥터 쳐라 보겠습니다. 닥터 토스비리티의 비교는 다음처럼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장골의 변이와 다리 길이에서 볼게요. 이제 다 정리입니다. 추나요법이나 이 잡스러운 도수 치료는 잡스럽죠. 장족은 뭐예요? AS 변이라고 했죠. 장골의. 그 다음에 단족은 장골의 PI 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만든 비디트에서는 장족은 PS 변이고요. 단족은 AI 변이에요. 이거는 장골의 변이와 다리 길이의 발생이 어떻게 보냐면 얘들은 대부분 2D적인 구조적인 접근에서 본 거예요. 제가 만든 거는 3D적인 기능적인 접근에서 본 거예요. 골반 내 비틀림과의 연관성은 대부분 고려 안 하고 본 거예요. 간혹 고려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아까 말했던 단족주공원 같은 경우에. 하지만 단족주공원은 이론상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뭐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보셨죠? 그 방향 자체가. 그리고 제가 만든 이 BDT는 골반 내 비틀림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KC에서 발생되는 양발의 상태 볼게요. 여기 당연히 장족은 다리가 기니까 짧아지려고 평발한 현상이 온 거고, 단족은 까치가 현상인데 이건 이론상 나타나는 거지 실제 우리가 보는 건 많지는 않은데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겠죠. 장족은 뭐예요? 평발한 현상. 단족은 과도한 평발한 현상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양측 평발한 현상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일반에서 대부분 보이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단족의 교정 위치 볼게요. 단족이 있는 장골을 직접적으로 교정하죠. 그래서 장골의 PI 변이다 생각해서 AS 쪽으로 교정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의미가 아니야. 이 환자들이 순간적으로 효과를 보였던 거는 다리 길이 차이가 딱 맞춰지는 거는 바로 순간적인 심장 마찰에서 잠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교정하면 또 틀려져. 또 틀려지고 금방. 제가 하는 거는 장족이 있는 장골을 교정해요. 후방 회전된 장골을 청골의 상태에 따라서 교정하는 거죠. 조금 안정 상태냐 불안정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이 치료는 어떤 거냐면 기능적인 치료.